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연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오디오 벡터를 이렇게 다 주요 제품 다루면서 R6 아르떼를 아직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는 봤지. 근데 이 별도의 시청 리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서 오늘 R6 아르떼를 급히 시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매직클리포스 오디오 벡터의 이제 설립자의 아들, 현재 실질적인 사장인 이분의 PT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적으로 갖다 붙이는 기는 좀 싫은데 마치 이 회사에서 만든 스피커 소리 같았어요. 아주 씩씩하게 PT를 너무 잘해서 좀 짐작이 안 갔었는데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된 30대 중후반 이렇게 된 아주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2세 오디오 벡터 사장의 PT처럼 이 회사 소리는 깔끔하고 소리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부진대가 있는, 사실 이 회사의 설립 그 취지 자체도 처음부터 지향했던 스피커의 어떤 그런 컨셉 자체도 완벽한 스피커인데 개인적으로는 소리샵에 들어보는 스피커 중에 그렇게 말하면 다른 스피커들이나 저희가 좀 소리샵 관계자들도 서운해할 수 있으나 오디오 벡터의 요 두 제품 있죠. 6하고 8, R6, R8 아르떼 버전들 거의 저는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좀 저도 갖고 싶은 스피커를 여기서 하나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스피커를 가져가고 싶은 딱 그럴 스피커입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이런 소리를 내게 된 데는 회사가 이 79년이죠. 80년 이전에 생긴 회사라는 걸 의외로 의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딱 느낌이 보면 한 2000년 후반, 2010년 심지어 이때 만든 스피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 자체가 좀 모던하죠. 최근 디자인스러운 데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막 그렇게 영미식, 특히 미국 스피커들처럼 이렇게 막 화려하고, 이 가격이 되면 이게 가격이 소비자가로 3천만 원이 넘는 스피커인데 그 가격대에 맞는 어떤 화려하거나 좀 거창한 이런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스피커를 이렇게 처음에 소리를 듣기 전에는 이렇게 딱 가격을 맞추시는 분들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조금 굉장히 아주 단정한 외모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이 회사의 좀 특징입니다. 장단점을 다 갖추고 외모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스테레오 파일의 짐 오스틴이라는 분이 이외에 R8 아르떼를 올해의 제품 상을 주면서, 올해 제품이라 에디터스 초이스죠. 자기가 이제 올해 뽑은 최고의 제품이라고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하면서 했던 표현이, 이 앞에 그릴이 있거든요. 그릴을 다시 덮기가 아까운 제품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마감이 대단히,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그러니까 스피커를 대면하고 듣는 거리에서 보면 굉장한 디자인적인 만족감이 뛰어난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마감이 대단히 고급스럽고요. 그 색감이나 이런 어떻게 좀 큰 스피커, 이렇게 외모가 큰 스피커 크기가 그런 스피커하고 다르게 굉장히 응축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치밀한 만듦새 이런 것들까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그런 스피커이기 때문에 스테레오파일의 평론가들도 그런 평을 하고 상을 줬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 스피커를 그래서 3개 정도로 압축을 시키면 성능, 만듦새, 디자인하고 만듦새는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회사도 그런 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보기 좋고 북유럽 스타일로, 덴마크제니까 이렇게 좀 인테리어하고 어울리는,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하고 어울리게 만든 그런 스피커이기도 하지만 그 빈틈 하나 없게 전체 간격이 딱 일정하게 맞고 위에가 1mm면 아래도 1mm게 똑같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품을 오래 만들어 온 회사들의 어떤 장점이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렇게 부각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음악을 R6 아르떼는 그러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음악을 들어보고 또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Look at
like I'm clinging to a cloud I can't understand. I get misty just holding your hand. Walk my way, and 1,000 violins begin to play, or it might be the sound of your hello, that music I hear. I get misty whenever you're near. Without dreams of hope and pride, a man will die. Though his flesh still moves, his heart sleeps in the grave. Without land, a man never dreams, 'cause he's not free. All men need a place to live with dignity. 네, 이 제품은 소리가 나오는 순간 딱 그런 거예요. 생긴 거랑 똑같이 소리가 난다.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나올 소리는 다 나오는, 근데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댐핑을 굉장히 잘한, 그러니까 막 이 원래는 없었던 어떤 출렁거림을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려고 계속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진동이 점점 멎어가는 이런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얘는 딱 음이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가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예요 하고서 딱 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질서정연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도 빠를 때와 느릴 때를 정확한 그 리듬과 타이밍, 리듬 앤 페이스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내는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이며, 높은 대역에서는 또 반대로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아주 감미로운 소리를 되게 잘 내요. 그리고 또렷합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소리를 이 시청자가 감미롭다고 느끼는 저 소리의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약간 모호하면서 살짝 이렇게 마치 그 블러 처리한 듯한 그런 모호한 신비로운 느낌의 그런 편안함이 있는가 하면, 또렷또렷하게 보이는데 어딘가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은 듯한 느낌. 사진과 그림이지만 이렇게 만지면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대상물, 그런 음의 소리가 나는 게 바로 오디오백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예사 스피커 소리를 듣고서 표현했던 말이 감미롭게 사라진다는 표현. 지금 말한 음색과 저거 그 어떤 다이나믹 특성, 그런 단정함, 그보다 아래쪽 그 이면에 좀 더 많은 특성 중에 하나가,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당연히 스피커가 위치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미롭게 사라진다는 표현을 제가 오디오 벡터의 특히 상위 제품들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는 오늘 참 같이 들었던 저 R6R 때 이 제품을 드라이브한 앰프는 특별히 NAD의 M33에 M23, 소위 그 브릿지 모드로 700W가 나온다 그랬죠. 이 조합으로 소스는 네임 오디오의 555, 5가 3개, PS NDO, 저기 전원부 전용, 이걸 소스로 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뭐 제품 구조를 리뷰를 안 했을 뿐이지 아마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 오디오 벡터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밖에는 이렇게 유닛이 딱 3개가 있는데, 트위터 하나 하고 밑에 유닛이 2개가 있는데, 유닛 2개의 기능도 좀 다릅니다. 일단 그 안 보이는데 3개가 유닛이 더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의 유닛이 있고요. 일단 위부터 보면 이게 RAMT, 소위 자사에서 개발한 AMT죠. 이 회사는 2079년에 생겨서 2001년인가 그때부터 스피커가 뒤로 이렇게, 그 전까지는 6면체 스피커였어요. 덴마크 스피커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덴마크 스피커들은 이렇게 반듯반듯하고 딱 단정한 사이즈, 비교적 슬림한 그런 스타일로 제작이 되는데, 이 스피커도 6면체였다가 2000년 넘어오면서 뒤로 이제 조금씩 루트형으로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AMT는 90년대 초중반 말, 하여튼 90년대에 이제 자사에서 AMT를 만들어서 그 패브릭 돔에서 이제 그런 우리가 아는 리본형 트위터로 바뀌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RAMT는 자사에서 만들어서 앞쪽에 그 전용, 그리고 골드 리프라고 하는 그런 그릴이 있고, 뒤쪽에 이제 그리드 처리를 따로 해요. 이 회사가 그 전면과도 다르게 전면하고 동시에 전면에 드리는 어떤 제작 설계 기술과 동시에 스피커 이 유닛 이면에서 내는 어떤 그 소리의 원본에서 벗어나는 왜곡들,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한 방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AMT는 뒤쪽에 그리드를 따로 둬서 자사에서 이거를 SEC인가 뭐 이렇게 부르죠. 사운드 스테이지 이넨스먼트인가, 하여튼 그런 SEC라고 해서 스테이지 이넨스먼트 컨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입체적인 사운드, 입체적인 스테이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재생 특성, 그게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R6하고 R8은 이 회사 전체 옵션이 한 20개 가까운데, R8은 이제 R대 버전이 되면 20개 버전의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아주 자잘한 것까지. 특히 그 한 6, 7개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사운드 이넨스먼트라서 스테이징,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모듈식으로 스피커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컨셉, 그 다음에 뭐 프리덤 그라운드 같이 이렇게, 여기도 프리덤 그라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런 그 그라운딩 처리하는 거, 내부에 생긴 에너지를 앰프랑 연결해 가지고 제거해 주는 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 그 대표적인 9가지의 그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낌없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르떼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트위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사운드 이넨스먼트 같은
스테이징을 특히 많이 고려한 트위터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요 유닛이 이제 가운데가 미드레인 똑같은 6.5인치인데 위하고 아래가 서로 대역이 달라요. 6.5인치 같은 6.5인치 대역인데 위에 게 미드레인지고 아래 게 베이스 우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알려드리자면 아래쪽에 8인치 우퍼, 아래 다운파이어링 하는 8인치 우퍼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래쪽에 기울어진 쪽에 얘랑 똑같은 6.5인치 아이소바릭 우퍼가 패시브 우퍼가 하나 또 있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 뒤쪽을 이렇게 그릴식으로 두 칸에 나눠서 이렇게 두 층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한쪽이 3인짜리 미드 베이스, 그 페이퍼 콘으로 만든 3인치 미드레인지가 뒤쪽을 향해서 소리가 나게 되는 앰비언스 미드레인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유닛이 하나 더 있다는 것도 주로 사운드 입체적인 스테이징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요 두 6.5인치 유닛은 안쪽은 아라미드 섬유로 제작이 되어 있고 바깥쪽을 카본 코팅한 그래서 반짝거리죠 되게 그렇게 처리한 유닛으로 서로 다른 대역을 내게 되어 있고 전체 대역이 굉장히 광대역입니다. 트위터는 그래서 52kHz까지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선명하고 강하기도 하지만 대역 자체가 높아요. 굉장히 높은 음까지를 내서 가청 주파수 넘어가면 대부분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그런 대역에까지 이렇게 뻗쳐 있는 광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 대역이 23Hz까지 내려갑니다. 그거는 8인치짜리 우퍼가 다운파링하는 우퍼가 기여하는 바가 크기도 하고 그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를 저어서 6.5인치 그 아이소바릭 유닛을 하나 더 둔 것 그게 종종 시쳇말로 하는 신의 한 수. 그래서 베이스를 굉장히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하지만 이 사이즈에서 나오는 베이스라고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다이나믹한 자연스럽고 다이나믹하다고 요약하면 되겠죠. 그런 저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게 이 스피커를 처음에 들으면 대형기의 소리가 난다는 느낌을 주는 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나무도 그래서 그런 여러 유닛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유닛의 전체 성능을 그 광대역의 성능을 잘 재생하기 위해서 HDF 고강도 그러니까 MDF가 아니라 강도 높은 원목을 층을 그대로 써서 만든 그런 굉장히 고급 유닛이에요. 이렇게 공면으로 성형하기 어렵죠. 비틀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가격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패널은 이렇게 보면 한 5mm 정도? 이 정도 두께 패널인데 이거는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을 씁니다. 그 똑같은 재질 아래쪽에 플린스 쪽에도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 올린 듯한 그런 베이스에도 같은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 뒤쪽도 그렇죠. 뒤쪽 글리도 그렇게 그 등급의 알루미늄을 써서 제작이 돼서 굉장히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리플렉싱 포트를 앞에 조그만 걸 2개를 둔 것도 독특하죠. 근데 사실은 아래쪽 사선 쪽으로 나오는 8인치 우퍼가 일단 다운파이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한번 아이소바릭 우퍼를 거치는 그쪽에서 저음의 대부분은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들어보면 이 스피커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제가 감미롭게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렷한 소리를 허공에 띄워낸 능력이 일단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들은 게 서머라 조이, 요새 좀 많이 듣는 아티스트죠. 작년 그래미상, 재즈본 신인상 받은 음질 자체가 이 버블한 계약을 했는데 음질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렇게 굉장히 딱 핀포인트 보컬 음을 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녹음으로 되어 있는 가수인데 지금 저기 수리샵 청담점에 요 방이 한 18평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본 게. 이 스피커를 지금 굉장히 저희가 보통 시청하는 것보다 꽤 앞으로 빼서 뒤에 스피커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뒷공간이 저쪽 뒷벽까지가 한 3m 정도? 3m 이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걸 들어보니까 좀 더 좋아요. 이 뒤 스피커를 치우면 좀 더 좋겠지만 이 상태로도 저쪽 3m 뒤쪽에서 이렇게 음상이 맺혀지는 그런 아주 흔한 말로 환상적인 스테이징
그리고 벽에 요만하게 서머러조의 목소리, 얼굴이 떠오르는 것도 그런 거죠. 컴팩트하게 오밀조밀하게 목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순간 마치 입모양이 움직이는 게 보일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입의 모양이 계속 움직이고 음량이 작아졌다 커졌다 할 때마다 그게 동작을 하면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홀로그래픽하게 그렇게 띄워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8인치 우퍼가 있고 6.5인치가 있는 이게 4.5웨이 구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광대역의 다이나믹을 들어보면 칠드런 오브 산체스죠. 저크맨 지연의 칠드런 오브 산체스 맨 마지막 엔딩에 있는 버전은 도입부의 저기는 베이스 치고 드러밍 치는 그런 업비트로 들어오는 그런 도입부는 똑같은데 뒤가 조금 다르죠. 오히려 좀 더 녹음으로 듣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이 다이나믹이 엄청나죠. 굉장히 박진감 있게 치고 나오면서 또렷합니다. 이렇게 번짐이라는 건 없고, 번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 이 회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이즈 레벨을 굉장히 낮춘 거. 그 음의 왜곡도 없지만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노이즈를 없애려고 앞에 보면 참 유닛을 보면 이 집이 특이한 게 있는 게 전부 3점으로 유닛을 점 3개로 리베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앞에 패널에 3군데를 접점으로 해서 유닛의 진동이 이 통에 영향을 주지 않게 뭐 그렇게 만든, 그렇게 해서 일단 공진이 없기도 하지만 노이즈 레벨을 낮췄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음원에는 없는 어떤 유닛에서 나오는 노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원래 없는 왜곡의 소리,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주 제일 낮게 들리게 하는, 거의 안 들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칠드런 오브 산체스 같은 곡을 들어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호쾌하고 조금 음량을 더 점점 키우고 싶은 그런 다이나믹스가 아주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낮은 대역의 한계, 보통 대역이 높은 스피커에서 잘 들을 수 없는 곡들 중에 또 20Hz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생상의 오르간이죠. 교향곡 3번. 이거 1B악장을 들어보면 역시 도입부에서 쫙하게 이렇게 양감도 엄청나게 나오죠. 이 사이즈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이라고 좀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꽉 찬 양감과 함께 오르간이 붕 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도 연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악합주가 쭉 올라오는 그런 감동은 이 스피커의 어떤 본질과도 같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저음의 양이 축소되지 않게, 그리고 왜곡 없이, 그리고 음원 외에는 모든 노이즈 레벨을 낮춘 이런 소리를 아주 종합적으로 잘 들려준 게 바로 생상의 오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R6 아르떼를 들어보면 오디오 벡터라는 회사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가격이 좀 높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런 굉장히 고급 나무를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서 휨 없이 가공을 꽤 오랫동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각 유닛에 들어간 재료비, 개발비 이런 거, 그 다음에 각 소재의 가격, 그 자체의 가격,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돼서 한산이 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스피커로 음악을 좀 듣다 보면 가격에 처음에는 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 하다가 조금씩 그 간격이 점점 심리적 가격과 실제 가격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서 거의 일치할 때쯤 되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스피커 한번 집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배치가 은근히 어렵지 않아서 뒷벽에서 많이 떨어뜨려 줄 수 있으면 좋긴 좋지만 이렇게 뭐 제품의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은근히 공간을 타지 않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만 고르면 되는 아주 슬림한 사이즈, 이런 것들도 이 북유럽의 어떤 오랜 생활에서 만들어낸 디자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디오 벡터의 대표 모델, 제가 제일 갖고 싶은 오디오 벡터 중에 하나인 R6 아르떼를 같이 들어보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